여러분께서 만약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즉시 양도하는 것,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 그리고 장기 보유하다가 나중에 자녀들이 상속하게 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이 무서우니 일단 보유하시거나 급전이 필요하니 즉시 매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불필요한 세금 수억 원을 납부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되돌릴 방법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왜 섣부른 판단이 세금 폭탄을 초래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양도의 경우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저가 양도를 통해 매수인인 자녀들의 매매대금을 줄이고 자녀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에서 매매대금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인인 자녀들에게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더해서 매도인인 부모님 들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위 기준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매수인인 자녀들에게는 증여세가, 매도인인 부모님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문제는 매매대금을 자녀들이 마련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자금이든 대출을 통해 마련하든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현실적인 장벽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이 현금이나 기타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매매대금을 주어서 자녀들이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였다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하게 될 경우 자녀들이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매대금 상당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까지 한 후 자녀가 그 증여받은 돈과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부모님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국세청에서는 그 매매대금을 증여한 부모님에 대하여까지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한 매매대금 상당액이 부모님이 탈세한 돈인지까지 따지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증여의 경우입니다. 그럼 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증여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는 있으나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에게 증여세 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년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서 증여공제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 여기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과세 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4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거기에서 6천만 원이 누진 공제되며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거기에서 4억 6천만 원이 누진 공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0억 원이 넘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한다면 사실상 아파트 반절이 세금으로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시가액이 아니라 부모님의 원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무조건 보유의 경우입니다. 그럼 그냥 계속 보유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다가 상속하면 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그 부동산의 상속재산 가액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현재 상속세 공제 중 그나마 유의미한 것이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정도인데, 일괄공제 한도액은 5억 원에 불과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자녀들이 상속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배우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이 적다면 그에 따라 배우자 공제액도 적어지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크면 상속세도 많이 낼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상속재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현금만으로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다면 결국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심지어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유기간 중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 부분은 부모님과 자녀의 자금 사정 및 현금 흐름, 해당 부동산이 주택인지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인지, 주택이라면 부모님이나 자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지 여부, 자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다양한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자금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를 확정해 놓고 해당 주택의 전세 보증금 및 월세를 고려하여 전세 보증금을 증여세 재원, 월세를 재단세 및 종합부동세 재원으로 삼아서 현금 흐름을 따져본 후 전세 보증금과 월세의 범위 내에서 자녀가 감당 가능한 증여세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맞추어 주택에 대한 증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정을 모두 확인하여야 하고 복잡한 세법까지 검토해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겠죠. 쉬운 것은 혼자서 해도 되는데 부동산과 같은 자산 이전은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시는 게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제가 정말 쉽게 설명드렸지만 어려우시죠? 이 어려운 문제를 저에게 가져오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세법률 고문 등을 역임하며 다수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사건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를 찾아오시면 해결됩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하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완 대표 변호사 정재환이었습니다.